아마 첫 번째 파트가 동사 파트여서 뭐 수동태나 조동사 시제 등을 배웠다면, 즉 여기를 배웠죠. 두 번째 파트는 준동사 파트여서 동사가 하나가 더 등장을 할 때 이 두 번째 동사를 투부정사나 ing나 pp로 바꾸는 것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번에는 주동사가 두 개가 나오면서 여기에 접속사가 이렇게 끼어들어가는 형태여서, 그래서 연결하는,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그런 말들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문법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이제 첫 번째 파트는 말 그대로 주동사가 한 덩어리고, 두 번째 파트는 동사가 하나가 더 나오는 부분, 즉 준동사 부분이라고 하죠. 지금 오늘 배울 세 번째 파트는 문장이 하나가 더 나오는 겁니다. 문장이 하나가. 그래서 문장이 하나가 더 나오는 것이므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것은 접속사이니까 접속사랑 관계된 명사 등등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실은 가장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오늘은 전치사와 접사를 배우게 됩니다. 1번이 대표적인 경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뭐뭐 때문에라는 말이 영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하나인데 영어는 뒤에 오는 구조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코우스하고 비코우스 오브는 한글 해석이 똑같아서 말 그대로 문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구별할 수가 없는 문제이니, 이걸 가지고 오늘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옆에를 봅시다. 전치사 접사라고 돼 있죠. 이유를 나타내는 단어는 뭐가 있고, 비코우스가 있고 비코우스 오브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 배웠잖아. 여기는 접속사라고 하고요. 접속사는 뒤에 뭐가 오고, 흔히 말하는 조동사 덩어리 절이 옵니다. 절. 전치사는 명사가 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라고 하면 뭐를 쓰고, 비코우스를 쓰고, 폭우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이 간단해지거나 명사 표현이 온다면 그때는 비코우스 오브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를 하는 동안에 라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조동사가 오는 표현은 while이라는 단어이고, 명사가 오는 표현은 during이나 for 등등을 씁니다. 그 다음에 뭐뭐일지라도라는 말을 쓸 때 뒤에 조동사가 오는 표현은 although나 though나 even도 오고, 뒤에 전치사가 오는 표현은 in spite of나 despite라고 합니다. 자, 조금 이렇게 표 비슷하게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A그룹에 오는 단어들은 전부 다 뒤에 주어동사가 오는 표현이고, B그룹에 오는 단어들은 뒤에 명사가 오는 표현들입니다.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을 하나를 꼽으라면 뭐니 해도 마지막에 있는 despite인데요. 여기 because of의 of나 in spite of의 of는 말 그대로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건 너무나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despite는 뒤에 of라는 단어가 없고 조금 뭐 어쨌거나 좀 어려워 보이는 단어긴 하죠.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오는 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despite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별을 해봅시다. A번에 despite가 나왔으니까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겠죠. older가 나왔으니까 뒤에 이렇게 조동사가 오고 이렇게 컴마를 찍을 겁니다. B번에 첫 번째 due to는 뭐하고 똑같고,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because of랑 똑같은 뭐뭐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due to는 뒤에 뭐가 오고, 명사가 오고,
because 다음에 이렇게 조동사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접속사 대시입니다. 뭐 되게 뭐 할 말이 많죠. 실은 A번처럼 조동사와 조동사를 단순히 연결하는 접속사일 수 있습니다. 명사절이 온다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so 대시나 such 대처럼 앞에 있는 원인 때문에 뒤에 있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부사절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접속사겠네요. 세 번째는 앞에 명사가 오고 뒤에 조동사 덩어리가 와서 뭐뭐라는 명사라고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설명하는 동격의 명사절이라고 정리하면 되는데 이것 역시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실은 정리할 게 꽤 많아서 다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접속사로 사용되는 세 가지 것만 하면 되겠죠. 뭐 첫 번째 명사절, 두 번째 부사절, 이제 형용사절은 조금 이따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A번에 보면 I believe 내가 믿기에 that success 뭐가 성공이란 것이 require 뭐를 필요로 한다. 뒤에 것을 필요로 합니다. 뭐 등등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조동사가 이렇게 있고 대시 새로 나왔으니까 역시 조동사 이렇게 뒤에 나오는 명사절 등등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B번의 첫 번째는 Your biggest problem 너의 가장 큰 문제는 이라고 했으니 뒤에 대 다음에 문제가 뒤에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C번이 좀 어려운데 No one would agree with the fact 어떤 사람도 이 fact 사실에 agree 동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나오죠. 뒤에서 사실을 뒤에서 설명해주는 대절로 이것을 조금 어렵게 동격의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대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면 자, 뭐라고? 명사를 접사라고 적으면 되겠죠. 이제는 명사를 접사란 명사 자리에 오는 조동사 덩어리를 말합니다. 됐어요? 명사를 어디라 그랬어? 동사 앞에 동사 뒤에 전치사 뒤죠. 네. 명사들 접속사는 대표적으로 that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이라는 what도 있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whether나 if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모든 의문사는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who가 관계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what이 무엇이라는 뜻으로 명사들 접속가 될 수도 있고 어디라는 where라는 말 역시 관계부사가 될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으니까 그냥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하지 마시고 전부 다 의문사라고 하면은 전부 다 이걸 접사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단어들이 이 네모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잘 봐야 돼. 이게 좀 어렵다. 1번 주어 자리는요.
if를 쓸 수 없고 나머지 다 가능합니다. 즉 대시나 what이나 whether나 의문사가 전부 다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죠. 이때는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이때 특이한 사실은 뜻이 없는 대선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번 이것만 특이하네요. 3번 전치사 다음은 못 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that도 올 수 없고 if도 올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보면 어떤 단어가 제약이 많이 따릅니까? 어떤 단어를 많이 못 씁니까? that하고 if를 못 쓰죠? that과 that하고 if는 왜 못 쓸 것 같아? 뜻이 두 개니까 그래. 뜻이 여러 개니까 그렇습니다. 의문사는 뜻이 하나밖에 없고 whether 역시 뜻이 하나밖에 없고 what 역시 뜻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뜻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니까 어디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if 같은 말은 that 같은 말은 쓰임이 많고 뜻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만 이런 뜻이고 다른 경우에는 아예 못 쓰기 때문에 그것이 제약이 따른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뜻이 많은 것들이 뭐가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참고로 해서 조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that을 쓸지 whether나 if를 쓸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냐면 that은 확실한 내용이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고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니까 불확실한 내용이 뒤에 따라다니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에 문장을 해석을 해서 이게 확실한 문장인지 불확실한 문장인지를 따지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 어떻게 한다? 앞에 동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나 생각한다나 믿고 있다나 희망하다 등등이 나오면 그때는 that을 쓰고요. 앞에 있는 동사가 불확실한 말을 나타내는 동사, 즉 안다가 아니고 모른다나 확실하지 않다라는 말이거나 또는 궁금해한다는 말이거나 또는 체크해본다는 말이거나 뭐 등등의 단어들이 오면 당연히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단어에 whether나 if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if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이따가 문제를 풀다 보면 conclude라는 단어가 나와요. conclude는 혹시 압니까, 뜻을? 네, 결론을 내다라는 뜻인데 결론을 내다니까 확실한 결론을 내야겠죠. 불확실한 결론을 내면 안 되는 테니. 그래서 뒤에 따라 나오는 접속사는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that과 whether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면 앞에 있는 동사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사인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의 마지막에 동격의 명사절은 특히 학교 서술형에서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오고 동격의 명사절은 설명이 딱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이 답이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를 물어볼 때 설명으로 많이 요구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를 구조로 판단하셔도 좋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뭐가 앞에 잘 나오는 명사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뭐라는 사실, fact, 뭐뭐라는 믿음, belief, 뭐뭐라는 생각, idea, 뭐뭐라는 의견, opinion, 뭐뭐라는 뉴스 뭐 이런 단어들이 즐비하게 나옵니다. 이때 텐스는 따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어떤 명사가 나오면 개념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면 그때는 뒤에 대시 따라 나오면서 뭐뭐라는 생각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동격의 명사들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관계대명사가 좀 다르겠죠. 그건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 텐스만 따로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칸이 없어서. 참고 텐스는 1번 무슨 뜻이고 텐스는 두 번째로 가능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둘 다 쓸 수 있는 명사들이기 때문에 명사의 모양을 가지고 구분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첫 번째 기회라는 단어는 뒤에 투부동사가 잘 따라 나와서 뭐뭐할 기회 이렇게 잘 씁니다. 뭐 흔히 말하는 투부동사 형용사적 용법이라고도 하죠. 가능성이라는 틀 때는 이게 되게 잘 나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동격을 나타내는 뒤에 단어가 질비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오브가 나오고 뭐뭐라는 가능성 뒤에는 금방 배운 대시 나와서 뭐뭐라는 가능성 이렇게 나옵니다. 쌤들이 동격의 오브나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독해를 할 때 이 대시 동격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석을 해야 되니까 뒤에 오브나 that이 나오면 빨리 가능성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이 구조에 어떤 단어가 들어와도 전부 다 가능성이라는 뜻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chance 그 다음에 가능성 그 다음에 가능성 자 이런 단어가 똑같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chance나 possibility나 likelihood 다음에 오브나 대시 뒤에 따라 나오면 전부 다 뭐뭐라는 가능성이라고 해석만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CF 독해를 하다 보면 chances are that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that을 빼는 경우도 가끔씩 봤습니다만 이때는 뜻이 당연히 기회가 아니고 가능성들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므로 사전에 보면 이거를 대놓고 아마도라고 가능성을 측정하는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해석하라고 하니까 chances are that 하면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at 이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니까 이것을 영영사전에 보면 대놓고 maybe라고 고쳐서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maybe라고 해석해서 chances를 저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등위 접속사와 상관 접속사 이런 게 있네요. 등위 접속사는 말 그대로 문장과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겁니다. 상관 접속사는 A하고 B가 서로 상 관련이 있는데 그 A하고 B라는 서로 관련된 단어를 연결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상관 접속사라고 합니다. 등위 접속사는 대표적으로 and나 but이나 or나 no나 so나 for 등등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니 해도 for 즉 for입니다. for는 밑에 따로 적어볼게요. 참고 for는 대부분 컴마를 찍고 문장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의 for의 뜻은 because의 뜻입니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특히 저 모양을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가끔씩 for가 문장 맨 앞에 나올 때 뭐뭐 때문에가 있는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저 모양을 그대로 외워서 중간에 컴마를 거의 찍습니다. 컴마를 찍고 나서 for가 나오면 그때는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A번의 예문을 살펴보면 He seemed to be confused. 그 사람은 뭐하게 보였다? 혼동이 되게, 혼란이 되게, 헷갈리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He kept repeating his word. 그 사람의 단어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헷갈려하는 것처럼 보였다. 예,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뭐 for가 직접적인 뭐 원인이 아니면 등등으로 막 해석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for를 뭐뭐 때문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상관접속사는 많이 옛날에 적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하겠습니다.
A와 B 둘 다 영어로 뭐라고? 네, 보스 A and B입니다. 네. 아이고. 뜻을 구별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더 좋겠고요. either A, O, no B는 뭔 뜻이라고? 네, 옆에 적혀 있군요. 네, 저도 몰랐는데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네. neither A, no B 해석이 중요하죠. A, B 둘 다 아니다. A but B는 A가 아니고 B다.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다입니다. 제가 왜 B에다가 동그라미 두 개를 하냐면 A뿐만 아니라 B다라는 표현은 B에 더 중점이 맞춰진 표현입니다. 알겠죠? 영어도 잘해요. 수학은 더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잘한다는 깔고 나서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잘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영어는 이미 잘한다는 전제를 깔고 나서 수학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기 때문에 버돌수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상관접사는 말 그대로 접속사 문제로 나온다면 여기 있는 접속사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것 말고도 수의 일치 문제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either A, O, B하고 neither A, nor B하고 not A, but B하고 not only A, but also B까지 이 네 개의 표현은 만약에 수의 일치 문제가 나오면 어디에? B에 동그라미를 해서 동사에 가까운 주어에 일치시키는 것이죠. 상관족사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옆에 해석을 잠깐 해보면 Car accidents are related to drinking. 차 사고는 교통사고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드링킹 즉 음주운전과 관련이 있는데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가 이게 둘 중에 하나로 해당될 때는 either A or B를 씁니다. 나돈니 버돌스피는 잘 알고 있죠? A뿐만 아니라 B도란 뜻이니까 좋은 사전의 첫 번째 하는 일은 단어를 정의 내리는 것. 두 번째 쓰임을 잘 설명해 주는 것. 네, 사전의 기능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의 정의는 누가 봐도 A번 사전의 정의는 단어를 정의 내리는 것이잖아요. 그건 이미 깔고 나서 B에 더 중점을 맞추는 표현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의 버돌소 B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말도 A뿐만 아니라 B 해도 되고 A뿐만 아니라 B 역시 해도 되고 A뿐만 아니라 B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but also의 but also는 둘 중에 하나만 있거나 둘 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둘 다 빠지게 되면 어떻게? 컴마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나돈니의 but also B를 문법 시간에 많이 배웠어도 독해 시간에는 많이 못 보는 이유가 나돈니 다음에 but also라는 말은 생략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어법 더하기 이제 마지막이네요. 형태에 주의해야 될 접속사. 나오댓 이따가 나옵니다. 뭐뭐이니까 in case 뭐뭐할 경우에 대비해서 the next time 다음에 뭐뭐 할 때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꼭 적어야 되겠죠.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적고 괄호를 해가지고 다르다라고 적으면 되고요. now that과 in that은 전부 다 결국에 뭐뭐이니까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했으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어렵다 이거. 1번은 지금 뭐 그 문법으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when이나 that이나 뒤에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뭐라는 가능성입니다. 아까 그렇게 외우지 않으면 문법으로 너무 복잡한 거죠. 그러면 good chance라고 할 때 good chance는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좋은 기회가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이번에 while과 during은 둘 다 동안이라는 뜻인데 while은 뒤에 조동사가 오는 표현이고 during은 뒤에 명사가 오는 표현입니다. 이걸 가지고 구별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이 brough트라는 단어가 PP 형태인지 과거 형태인지를 밝히는 게 아마 문제를 푸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3번은 neither A nor B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죠? 4번도 해석으로 푸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뒤에를 보고 뜻을 살펴보시면 되겠고, because는 뒤에 조동사가 오고 because of는 뒤에 명사가 오는 표현이니까 뒤에 조동사가 오는지 명사가 오는지를 컴마를 잘라서 컴마 앞에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컴마 뒤에를 볼 필요가 없겠죠. 네, 이런 식으로 앞에 배운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